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크립토 소식과 함께 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다양한 솔루션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마감된 투자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다 소폭의 상승률로 마감했지만 그 지표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강력한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한켠에서는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다각화해서 시장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소폭의 상승률 보여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반등 구간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35,000달러 선을 지켜주는 애의 여부들 많이들 살펴보셨을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 내려와 앉아 있습니다. 34,9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1,8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하루 동안 리플의 상승률 상당히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0.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부들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42달러 선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몇몇 알트코인들 역시나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조용한 하루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FTX 채권 관련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는 시장이기도 했었고 비트코인 다지기 속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좀 상세한 전략들 그리고 객관적인 전략들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퍼즈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비트코인 분석들 한번 받아보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리플의 상승률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리플 관련한 분석들도 상세하게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퍼즈님? 네, 해서 오늘은 달러 인덱스 얘기를 또 할 건데 해야죠. 네. 제가 지난주에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봤었거든요. 제가 티는 안 냈지만 티는 안 내셨죠? 티는 전혀 안 냈지만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고점을 뚫을 것만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이에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네. 같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고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행히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저는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네. 마음을 졸이면서 좀 봤는데 해서 정확히는 요 기간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금 역시도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해당 기간 맞아요. 동안. 네. 해서 달러 인덱스랑 금을 반대로 간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도 반대로 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신경을 많이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일단 그 전에 요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의 관계 설명드린 적 있는데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위에가 비트코인이고 아래가 달러 인덱스인데 요거 파란색 라인은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고점과 저점을 이제 세로선을 그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한 번 추세가 정해지면 그 추세로 쭉 가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상한 움직임을 주지 않고, 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비트코인에 딱 이제 적용시켜서 그은 건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면 비트코인도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반대로 가요. 근데 다만 비트코인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갑니다. 네, 해서 결과적으로 올라갔지만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던가 안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떨어지긴 했지만 엄청나게 급락, 반등, 저점 갱신 이후에 반등하면서 맞춰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달러 인덱스는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막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처음과 끝은 맞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아마 말썽꾸러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만 봐도 똑같아요. 이때도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요거 이 비트코인도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아래로 떨어진 건 맞지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는 경향이 강하다. 처음과 끝을 맞춘다면.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가 활용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든가 안 그러면 리스크를 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요번에 좀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에요. 고점이면은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처음과 끝을 맞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져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면 그러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똑같은 시간 타임라인을 딱 그린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락 추세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하락 추세로 마무리 되려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급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해 가세요? 네. 네. 해서 처음과 끝을 어쨌든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갱신해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요 아래에서 지금 이게 한 32,000 정도 가격 되는데 32,000 아래 가격에서 마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격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물론 뭐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갱신한다고 무조건 떨어지냐라고 하면 무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 그러면 급락을 한번 하겠구나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아마 마음의 준비를 했었을 텐데 근데 다행히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아래로 스무스하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친다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은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서 요 가격대 한 28,000 가격대 위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맞춰도 처음과 끝을 맞추면 올라간 걸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번 더 올리려나? 아 그런가요? 네, 달러 인덱스가 만약 급락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한 번 더 올리려나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매수를 한다, 매도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많이 나간 거고.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안 떨어진다? 이러면 좀 내가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만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매번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마다 알려드릴 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달러 인덱스와의 디커플링 관계가 형성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는 건 좋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획일화된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여다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크게 오르다가 현재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또 비트코인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숨 돌린 또 비트코인 가격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퍼즈님 우리 시나리오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시나리오대로 좀 잘 흘러가고 있는 현재 모습인가요? 네, 해서 저도 방송 키면 계속 네. 물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라는 말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살까요? 안 돼요. 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네. 이제 비트코인이 그동안 계속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박스권일 때 내가 생각을 해놨어야 돼요. 요 박스권 위에 있으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박스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현금 비중은 한 40~50%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인 비중은 또 50~60%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 박스권 아래로 가면 어떻게 난 대처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미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만 박스권 위에 올라왔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는 좀 투자를 못한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투자를 하셔야 되나? 예, 다른 식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굳이 투자를 하셔야 되나? 혹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아 그러면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3,000원을 터치하면 매수한다 말씀드렸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분할로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달러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5만 달러에서 바로 크게 떨어질지 아니면 맞아요. 조금만 조정받고 다시 고점을 약간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지 요거를 어쨌든 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5만 달러에 도달하기 전까지 한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로 좀 줄일 생각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물론 코인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는 좀 줄일 생각이다. 그래서 요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미리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전 진짜 너무나 많이 말했었고 그리고 요 아래 만약에 박스권 아래 떨어졌으면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반감기 전에 큰 하락 온다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기 5만 달러까지 갔다가 3만 달러까지 진짜 일주일 만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요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대처됩니까? 미리 네. 생각을 안 해놓으면 대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발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를 좀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저는 어쨌든 고점에서 팔고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전 이게 업인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번 반감기, 앞으로 오는 반감기, 4월 달이 반감기니까 이제 한 5월 달 정도, 안 그러면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를 기간으로 잡고 적립식으로 매수하라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해서 그렇게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에 평단가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잡혀요. 그러면 네. 이렇게 평단가를 잡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불장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해야겠지만 평단가를 이렇게 잡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훨씬 수월해져요. 이제 제가 반감기 전에 큰 하락, 마이너스 30-40% 정도 되는 큰 하락이 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불장일 때는 이런 하락이 없냐라고 하면 불장일 때도 이런 하락 많아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마이너스 25%인가 30%인가 그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불장일 때도 마이너스 30% 되는 조정은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평단가를 지금 잘 잡는 게 이런 거를 대처하는데도 훨씬 더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평단가가 지금 뭐 한 4만 달러야 예를 들어. 근데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 10만 달러인 거예요. 근데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갔다가 갑자기 8만 달러 떨어지고 이런 조정이 만약에 움직임이 있다라고 친다면 내가 4만 달러이면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뭐 12만 달러가도 수익이고 8만 달러가도 수익이고 그럼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데 내가 평단가가 10만 달러인데 12만 달러 갔다가 8만 달러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과연 쉽게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감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정말 좋게 잡을 수 있는 기회네요. 이고 네. 그다음에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어요. 네. 제가 6개월 동안 분할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6개월 뒤에 이제라도 사야 되나요? 라는 말 분명히 하실 겁니다. 네, 하실 건데 한번 이제 물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야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계속 봐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번 제 말을 좀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매수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반감기, 다음번 반감기까지 해가지고 분할로 매수하면 알아서 평단가 이쁘게 잡힌다. 그러면 뭘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비트코인이죠. 저는 네 맞아요. 비트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이더 매수한다. 네. 제가 이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반감기 지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도움 됐으면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네. 좀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매수해야 하냐 또 퍼즈님 채널에서도 그렇고 그런 질문들이 매 방송 때마다 나오기도 하고 저도 사실 방송 끝나고 대기실에서 지금 더 살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적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량을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들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앞으로 반감기까지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동안 적립식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불장만큼은 제대로 좀 즐겨보자라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같이 또 즐기게 되면 좋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들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퍼즈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금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또 적립식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런 비트코인의 물량을 늘려가는 형식으로 매수의 전략들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리플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리플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나 퍼즈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튜브에서는 뭐 얼마 간다 뭐 이런 내용들 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객관적인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그 이슈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있으면 아, 다루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리플 그 상장 때문에 네, 리플 회사 상장 때문에 제 생각이 좀 약간 호재로 인식돼서 하는 것 같긴 한데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다루는 걸로 네. 하고 그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달 말에 네. 그 제가 이제 그 개발한 지표에서 리플 매수 시그널이 났다. 저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네, 아, 네. 네. 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캡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10월 25일 날 났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때 가격이 752원이었고 이때 매수 시그널이 났고 해서 어제자 최고점 기준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네. 해서 그냥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시간이 또 없어서 크게 다루지는 못했었죠. 네네네. 딥하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매수 네. 시그널이 떴다고. 네, 해서 요거가 어쨌든 쉽게 말하면 현금이랑 그러니까 원화랑 리플이랑 어떤 걸 갖고 있는 게 더 낫냐. 맞아요. 그렇게 네, 말씀하셨죠. 이런 관점에서 네. 리플로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구간이 왔다. 요거는 이동평균선, RSI, MACD 등 이제 약간 후행성 지표를 가지고 만든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저점을 잡진 못해요. 저점하고 나서 살짝 반등하면 그때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 고점에 팔지도 못합니다. 고점 찍고 나서 살짝 떨어지면 그때 이제 매도 시그널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사람의 요런 판단이 들어가면 약간 이제 좀 어려워진다는 걸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 잘 아실 맞아요. 텐데 그래서 요런 것만 좀 해도 좀 충분히 좀 수월하다. 그리고 이게 한 2달에 한 번씩 매수 시그널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그널이 날 때마다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그 이틀 전에 이틀 전에 그 XRP BTC 요것도 요 페어도 매수 시그널이 났어요. 요거는 XRP 리플을 갖고 있냐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 어떤 게 더 낫냐 의 관점인 건데 리플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틀 전에 신기하네요. 났고 네. 이틀 전에 나고 나서 리플이 또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런 시그널도 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요걸로 단타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리플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죠. 네. 제가 코인 개수 늘리기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따라 가지고 뭐 전량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파악해서 어쨌든 요 시그널을 좀 따라서 한 갖고 있는 리플의 한 5분의 1 뭐 혹은 뭐 3분의 1 요 정도만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은 꾸준히 꾸준한 지키기만 수익이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코인 개수가 좀 조금이라도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해버릇해야지 다음번 불장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번 불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요거 시그널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거고 요거는 이제 지표인 거고 차트 분석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약간 아유. 애매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뭐냐면 리플이 이제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원화 차트는 지금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여기가 저점인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9월 11일 요때가 이제 저점이고, 그러니까 최저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저점. 네, 최근 저점 맞아요. 근데 요 달러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렇네요. 네. 다르네요. 그래서 차트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또 해석을 해봐야 되죠? 해서 애매하네요. 제가 한번 네. 제가 말씀드리면 달러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은 요렇게 1, 2로 볼 수 있습니다. 1, 2.
그런 다음에 3, 지금 4 조정 받고 5로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5파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요 고점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요거 파악되셨죠? 그리고 이게 아니고 이제 원화로 따진다라고 치면 지금 이제 원화로 따져도 얘를 1, 2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3, 4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3, 4가 이미 여기서 끝나고 5파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역시나 사실 고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세세하게 따져보면 조금 다른데 그렇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5파가 갈 수 있는 게 이제 지난번 고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 근처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리플을 단타로 생각하시면 매도할 법해요. 근데 리플을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다른 뭐 선물하기를 위해서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자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지난번 고점에서 왜냐면 엘리엇 파동으로 봐도 그렇고 매물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난번 고점에서 이제 고점 근처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왜 안 팔 거냐면 지금 리플 비중이 너무 적어요. 저의. 그러니까 우리 저는 포트폴리오예요? 네, 해서 지금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35%, 이더리움이 한 25%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리플은 현금까지 다 포함해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네? 그럼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현금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보를 좀 해놨기 때문에 많죠. 네. 네,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 사겠지만 정말 원하는 자리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지기 좋은 자리에서 떨어진 다음에 원하는 자리까지 딱 떨어졌다라고 하면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만약에 제가 리플이 막 10% 15% 있었으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없죠. 그죠? 네. 오히려 떨어지면 산다라는 마인드로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단타로 하시는 분들,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매도. 전고점 근처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 좀 일정 부분 매도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리플 분석 차트적으로도 좀 들어봤는데 일단 퍼즈님의 시그널적으로의 매수 사인을 10월 또 중순 넘어서 드렸었습니다. 그 매수 시그널 따라 하셨던 분들이면은 또 수익률이 엄청나실 텐데요. 지금 현재 리플이 달러와 원화 기준으로의 저점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운영 중이거든요. 저희 퍼즈님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리플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매수 구간에 오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퍼즈님 오늘 알트코인 분석 하나 정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코인들 좀 가장 궁금해하실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이더를 너무 안 다뤘어요. 아, 이더리움. 네, 이더를 너무 안 다뤄서 조용하기도 했죠. 네, 이더를 네, 잠깐 다루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네. 원래 이제 전에 비트코인 시나리오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너무 많은데 많죠. 이더리움은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약간 이 재미가 시나리오대로 없다. 가려나? 비트가 이제 이더 따라서 이렇게 가려나? 라는 생각,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열심히 길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여기 요 사선 있잖아요. 요 사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막 이상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정도로 혹은 비트코인 그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또 저항받을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이더리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더리움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더리움 길을 모으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